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자원과 자원. 서로 이음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가는 이재현 서구청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의 김은정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소음일 때 가장 좋은 힐링 코드는 바로 자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 부문에서 기존에는 열악했던 서구가 스마트 에코시티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소통과 나눔으로 도전과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서구 이야기를 이재현 서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제가 취임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우리 서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3년 동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 전국의 구청 단위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사항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표면적인 성과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주민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사는 게 보람되고 행복한 곳이 되도록 함께 계속 응원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이곳이 우리 서구청에서도 멀지 않은 곳인데 뭔가 멀찍이 교외로 나온 느낌이 들어서 정말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멋있죠? 예뻐요. 우선 네. 너무 예쁘죠? 이게 소중한 이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힐링 공간이 결국은 자연인데, 네. 이 힐링 공간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공천천 천변길입니다. 네. 네, 이 공천천 천변길도 우리 서구가 지향하는 스마트 에코시티, 즉 환경적으로 아름다우면서도 보존 가치가 있으면서도 스마트한 기술이나 스마트한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곳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공천천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지난 6월 5일 날 네.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이 공천천을 포함한 4대 주요 하천을 생태적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주민분들에게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선언식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요즘에는 탄소 중립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네. 탄소 중립, 우리 서구에서도 지방정부가 나서겠다. 처음으로 주민분들과 함께, 전문가분들과 함께 그런 선언식을 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늘 뵐 때마다 드는 생각이 환경에 대해서 특히나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걸 좀 참여하고 네네. 계시나요? 예, 탄소 중립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네. 탄소 중립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생태 환경을 더 이상 이렇게 뜨겁거나 네. 요즘에 폭우, 그다음에 기상 이변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구 온난화 현상인데, 이 온난화 현상을 막아내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자. 그 달리 이야기하면 기후변화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클린 서구라고 해서 이미 우리 서구에서는 3년 전부터 클린 서구 환경 정책을 해가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주민 여러분들에게 환경적으로 이로운 공간을 만들겠다, 그런 것이고요. 네. 이 탄소 중립은 또 그것에 맞게끔 가령 지난 총리, 여러 장관님들, 그리고 SK나 현대 주요 기업과 함께 이 서구에서 수소경제 모델을 만들겠다. 오. 네, 결국은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탄소 중립을 활용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특히 공천천은 네. 상류의 왕복권 나무길,
아, 벚꽃나무길. 예. 중류에는 환경에 가장 좋은 느티나무 300개 수종, 300수종의 길, 그리고 하류에는 메타세카이어 길을 이미 심었기 때문에 네. 몇 년 후면 굉장히 우거진. 그래서요, 상류에는 왕복꽃길, 중류에는 느티나무길, 그리고 하류에는 메타세카이어 길, 네. 이렇게 같이 있는 테마길을 만들어서 주민분들이 정말로 자연과 호흡하고 쉬고 또 미래에 가치 있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네.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느티나무 숲길은 또 재활용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부분은 정말 또 아이디어가 많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어떻게 해서? 네네. 저와 이 네. 얘기를 나누는 제가 좀 가슴이 뛰어요. 네. 그거 얘기하면은 네. 가슴이 뛰기 때문에 네. 이 가까운 곳에 경서 3구역이라고 하는 그 상업지역 재개발 개발 사업이 좀 이루어지는 네.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 옆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길을 한 차선 더 네네.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기존에 3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300그루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전해의 개발 사업을 한다고 본다면은 그것은 아마 베어서 없어졌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시 그 부분을 이식하는데 또 이식하는 공간이 이 조건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질 위기에 있는 30년 이상 수종을 네. 이 가까운 이 공천천 이 중류길에 이 경서 3구역 개발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곳에 그 공간으로 봐서도 이 가치 있고 네. 그것이 하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 상업지역하고 하천하고 이어주는 또 길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바로 스마트 에코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 개발 계획 단계에서 이런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런 부분을 착착 하천변에 300그루를 다 심었어요. 그게 또 환경에 가장 좋은 수종이래요. 네. 이산화탄소 아까 탄소 중립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루당 한 그루당 하루가 아니고 1년으로 본다면 2.4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용차에서 뿜는 이산화탄소의 만큼을 이렇게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 또한 이 산소를 1.8톤을 또 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걸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산소를 네. 더 이렇게 호흡하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롭고 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300길 이 화면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 300그루가 이미 심어져 있는 공간을 보면 정말 지금도 걷고 싶은 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데도 그곳을 좀 걷고 싶다. 이게 바로 이제 스마트 에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이야말로 정말 자연을 품은 빛의 공원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서구가 많이 변화된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는 쓰레기 매립지라는 그 키워드가 너무 강력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다 보니까 운하길, 하천길, 둘레길, 게다가 공원길까지 정말 많은 길들이 좀 탄생을 했거든요. 요 길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말 그대로 서로 이음길을 많이 만들고 네.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우리 서구 주민이 벌써 55만인데 앞으로 100만에 네. 100만까지 되는 대도시가 되는데 이 도심에 있어서는 자연 풍광, 네. 그다음에 이 녹색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녹색 총량제를 도입을 해서 곳곳에 이 나무 많이 심고 그다음에 녹색깔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음길을 많이 만들겠다. 네. 그 대표적인 게 둘레길입니다. 네. 이 둘레길을 이 가치 있는 둘레길, 주민분들이 자연스럽게 가고자 하는 둘레길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이름도 서로 이음길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서 네. 처음으로 그 할매산
할매산의 그 서로 이음길, 그게 7코스인데 그곳에 단절되어 있는 공간을 잇고 복원하고 좋은 나무 심고 이렇게 주민들이 그 안에서 힐링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네. 이렇게 했더니 주민분들께서 무려 5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저희들이 서구 전체로 서로 이음길 11코스까지 정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멋진 길, 여기 공천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하천에 있어서 또 이렇게 이음길을, 서로 이음길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녹지축을 많이 도심 속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성남 완충녹지랄지 가저 완충녹지도 바람숲 이음길, 네. 네, 그러한 곳도 이제 녹지축을 이렇게 군데군데에 전체로 이어가게끔 그런 길도 만들어내고, 자전거 길도 이렇게 해서 서구 전체를 이어가는 길. 서구는 서로 있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특화된 그런 곳으로 만들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서구에서는 뭐 악취나 그런 뭐 쓰레기와 관련된 내용들 민원도 정말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 좀 많이 해소가 됐나요? 네, 제가 취임할 때에 2018년에 보니까 네. 전국에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아이고.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네. 제 기억에 2,300건인가 이렇게 이상 되던데. 한 달에? 1년에요? 1년에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수치죠. 2,300건이면. 예. 1년에 국민 여러분이 생활악취, 그 다음에 공장악취, 네. 또 여기에 하천악취, 이런 악취 종류도 굉장히, 네. 또 쓰레기 악취는 당연하고요. 네. 그랬는데 그 악취 전담반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악취나 미세먼지 일단 모니터링, 네. 이 감시 시스템을 국내에서 가장 비싼 최첨단된 그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네. 또 이동식 차량을 통해서 악취 민원이 있는 곳에 이동식 차량이 가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네. 그런 이동식 차량에서 악취 물질을 분석을 해서 진단을 하고 개선 방안을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네. 했더니 40% 이상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 부분은 역시 정책을 하게 되고, 이것은 단속만 가지고 안 됩니다. 네. 진단해주고 어느 중소기업이나 어느 기업에서 악취 문제가 심화되면은 그 진단해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고 자금 지원을 해주고, 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그런 것을 했더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는 아스콘의 방지 시설이랄지 이런 네. 부분도 추진을 할 건데, 그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쓰레기 문제는 여러 가지, 동네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선거에 다녀보면서 골목마다 다녀보면 쓰레기가 여기 쌓여 있고 저기 쌓여 있고 방치돼 있고 하는데, 네. 그 쓰레기 부분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8가지 정책을 폈더니 지금은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다. 네. 또한 재활용 용기랄지 이런 부분도 많이 보급을 통해서, 또 재활용 봉투, 무상으로 하는 재활용 봉투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했더니 20% 이상 이렇게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네. 그런 효과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스마트 에코시티 서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그렇다면, 구청장이신 이재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문으로 들었소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인간 이재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인데요. 이건 뭐 직접 만나보신 분이신지 아니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뭐 훌륭하신 분들이죠. 예.
훌륭하신 분들하고 참 제가 또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저를 뭐 견줘서 얘기한 것은 과분하고요. 네. 최근에 제가 자체적으로 그 MBTI라고 하는 자기 성향 분석, 네네. 성향 분석을 하는 재미있는 것을 한번 해보았어요. 네네. 해보았더니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같은 그러한 성향이 나온 걸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MBTI에서 그러면은 어떤 성향으로 나오던가요? EFNJ, 네.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 오, 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뭔가 제가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좀 강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들지만 제가 뭐 서구청장 하는 것도 그렇고 좀 더 어려운 분들, 좀 더 소외된 분들, 그리고 저는 혼자보다도 함께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함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과 그분들에게 행복감과 그 미소를 심어주는 그러한 부분을 하고 싶어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부분의 성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좀 가시는 길에 좀 지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해리포터인데 이건 뭔가 딱 듣는 순간 저도 약간 이미지가 쫙 이렇게 그 스캔이 되면서 비슷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별명이신가요? 예, 제가 그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네. 특히 그 선거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해리포터 닮았다.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게 되네요. 아니에요. 안경이나 이런 그런 느낌 이미지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 그 아까 뭐 성향 분석에 있어서도 네. 또 해리포터가 했던 역할이 결국은 뭐 정의로움, 그 다음에 그 집단에 있어서 사회의 가치를 좀 만드는 부분이고, 네. 또한 거기에 그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를 이렇게 누구누구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때 그 사람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네. 그 사람이 더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 얘기는 바로 약자를 더 함께 가려고 하고 네네. 소외계층을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저도 결코 뭐 기분 뭐 나쁘지 네. 않고 좋은 마법사잖아요, 그래도. 별명처럼 느껴집니다. 네. 제가 마법사 역할까지는 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지향하는 것은 좀 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의 많은 마법들, 이재현 마법이 좀 많이 펼쳐지기를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서구에서도 뭐 코로나 확진자도 많았고요. 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신경 쓰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방접종 센터도 좀 방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인천에 인구 이미 1위이고 또 어르신들 숫자가 또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제일 먼저 좀 하자라고 네. 서둘러서 아시아드 경기장 그곳에 마련을 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제일 먼저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접종을 했고 네. 그것도 이제 서구가 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 검단 또 분들을 위해서 그 4월 중하순에 검단 복지회관에서 이 검단 분들을 이렇게 접종을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전체로 이제 확진 환자 발생하는 숫자랄지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매일매일 그 방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상황 분석을 해보면은 몇 명에서 소수에서 이렇게 더 늘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러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조속하게 좀 선제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이 공급량만
공급량이 이제는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서둘러 준비해서 하루라도 좀 빨리 네. 맞게끔 해드려서 이 백신을 통한 이렇게 확진 환자가 빨리 저기에 종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국을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더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데 벌써 이제 2021년 하반기예요. 네. 하반기에 좀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꼽는다면. 네, 마침 6월이 네. 취임 3주년을 맞기 때문에 예. 3년 하면은 일 어느 정도 네. 그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죠. 금년도에는 약속 완성의 해입니다. 네. 많은 그 정책들과 얘기들을 약속들을 쏟아나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정치인들에게 비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3년 정도 됐으면은 그래서 금년도에 성과를 보여주고 약속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라는 부분을 최소한 8, 90% 이상은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서구는 또 많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인천에서 가장 많은 현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현안이 문제로서 끝나지 않고 긍정적 가치, 계획이 될 수 있고 이 사업이 되는 과정에서 가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스마트 에코 모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스마트 에코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국민의 행복 증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하반기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응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를 이렇게 성과를 많이 나게끔 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19 방역마저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렇게 배려와 함께 하려고 하는 불편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구는 서로 이음 함께 만들어내면은 정말 가치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의 개인적 인생 철학도 결국은 소통과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내 주시기를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와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하면은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됩니다. 계속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음악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화음을 이뤄내는 게 바로 음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 자원과 자원을 잘 이어가고 있는 서구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듣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튼튼하고 행복한 이음을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